박수로 한번 시작합시다. 와. 자, 생기부 조작 프로젝트. 자, 제가 할 주제는 어벤져스의 과학인데 갑자기 밑에 빨간 줄 쳐져 있는 게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켰는데. 네. 원래 제가 하려 했던 이 주제가 맞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뉴스 하나 봐가지고 잠시 주제를 바꿨어요. 주제 위안부로 한번 바꿨습니다. 바쁜 싸움. 바쁜 사람이요? 위안부 문제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와, 장대현 뭐냐? 자, 제가 일본군 위안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본 위안부에 대해서 쓰실 때 그냥 단순히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기 작은 따옴표 보이시죠? 저는 작은 따옴표가 붙지 않은 상태로 쓴 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그냥 쓰지 말고 작은 따옴표를 써서 붙이는 게 옳은 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렇게 쓰기를 하고요. 아무튼 위안부가 정확히 뭔지 아시죠? 네. 저 확실히 모르는데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때 일제강점기 일본 전쟁 2차 세계대전 시대가 아니었죠? 일본이 그때 성노예처럼 데리고 가서 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만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일본의 식민지, 일본에 서들어갔던 그런 곳. 그냥 대만, 중국 그런 데도 있고 심지어 호주나 그런 쪽으로도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해서 우리는 일본에 연 한 번 날려 죽어요. 자, 위안부가 당했던 것들은 폭력도 있고 그리고 고문도 있고 그런 것도 많았고 제가 자료 찾아보면서 봤는데 그냥 위안부에서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여가지고 고깃국을 해 먹었대요. 뭐요 뭐? 고깃국을 해 먹었다고. 진짜 고깃국이요? 네, 그냥 죽여서.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여가지고 먹은 거예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요? 네. 정확히 말하면 죽인 다음에 그거 다시 위안부한테 먹였어요. 그거예요. 와 에바야.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대부분의 나중에 전쟁이 끝났는데 대부분의 문서 사라지니까 일본이 태우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우 쳤으니까 이제 분명히 이렇게 피해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버티는 겁니다. 아시안 그래도 되게 날려 죽어요. 네. 자,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우리는 이제 부들부들 걸어가지고 이제 이 새끼들 조져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걔네를 어떻게든 해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방금 말했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쪽 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했던 작성했던 그런 문서나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이 일본 새끼들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따봉을 주고 있고 그렇게 그 다음에 2차로는 이 피해 당한 사람들이 하는 증언과 그리고 그 당시 신문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데 신문 같은 것들은 정말 완벽하게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 작성하는 사람마다 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객관적 자료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증언 또한 이렇게 위증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의 과정을 거쳐서 2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1차의 자료가 없고 2차의 자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차에서 2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1차의 그 과정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일본이 버티면서 이렇게 깡녀서 날리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왜 제가 이걸 했냐? 2018년 3월 25일 진품연구원에서 일본군 위안소 관리 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일기가 그 당시에 어떤 정확히 일기긴 한데 그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기록한 일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군 위안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일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 정부 개입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이게 터졌잖아요. 걔네가 다 없앴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현재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최초라고 불러도 되는 그 객관적인 자료거든요. 언제 그러니까 진품명품에서 어떤 사람이 발언했다? 네, 아니 진품명품에 이 한 물건을 해주는 거예요. 가격 감정 같은 거를.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고 온 게 그 일본군 위안소 일기인 거예요. 오. 그래서 갑자기 10여 년 전에 찾았는데 그게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현재 남아있는 객관적 자료, 현재 지금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정보를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좀 알고 있었던 사람 있나요? 없지. 너는 말해줄 거예요. 이 정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비밀이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비밀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관심 안 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한다면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로 우리는 이제 좀 더 나은 세상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동이요. 감사합니다. 와. 질의응답. 네? 질의응답.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이거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이거 2시간이요. 우와.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위안부는 무엇이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는 게 만행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제일 안 좋은 일본의 만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한 것도 그렇지만 그 점령하고 나서 했던 행동들 중에서 위안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장애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장애했던 일이죠. 근데 너가 보기엔 그게 좋다 생각해? 타양이지. 그러니까 근데 독일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걸 인정을 하고 이제 고치기 노력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자기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방금 말했잖아. 1차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이런 걸 인정을 안 한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애초에 일본은 1800년대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치질 않아. 그러니까 걔네는 자기들이 했던 일을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거야. 애초에 걔네가 1800년대, 1900년대에 연합을 했던 나라가 어디 나라냐고 물어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라 해.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 어디야? 서로 싸웠던 나라잖아.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 반박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함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면 우리도 비밀도 하나씩 밝혀내면서 진실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잖아. 좀 더 나은 세상 만드는 그런 느낌에서 발표한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이거는 발표해야 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거 우리가 이거 생각해봤으면 하는 건데 이 얘기거든. 우리가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당했잖아. 일본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일본처럼 이렇게 한 국가가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게 대표적으로 필리핀인 거야. 필리핀이나 베트남인 거지. 베트남한테도 우리나라가 한 게 많은데 베트남한테도 우리나라가 사과를 계속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치. 베트남 전쟁 때도 우리나라가 좀 나가 그쪽 미국 베트남 전쟁이 좀 이렇게 불싸움이었는데 거기서 미국이 파병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파병을 해서 거기 사람들 죽였으니까 우리나라도 잘못이 있는 거 맞는데 제가 정말 싫어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일본이 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하면서 정작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대해 뭐라 하는 건 무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인정을 했어요. 최근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동안 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보면 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과를 했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게 그때 나온 거 이명박 정부 나온 거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그 베트남이든 필리핀에 일절 아무것도 지원이 없어. 그 피해자들이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살아있는데. 근데 우리는 역으로 아까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다 외면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 그렇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해서 우리도 이런 권리를 찾아야 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행동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 이런 거를 우리가 역사 그리고 이런 거를 해야 우리가 진짜 그 일본한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입장이 되는 거지. 우리는 얘네한테 해줬고 우리는 얘한테 얘기를 해줬던 거니 우리는 정확히 다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더 역사할 때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네, 맞는 말인데. 근데 이렇게 진지한 발표가 되시고 진지하게 할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라서 진지하게 했는데 상당히 진지하게 임해주셔서 감사하고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